누더기 같은 현실에 갇힌 50대 가장의 비명. 희생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1점 새벽 5시 47분. 끈적이는 침묵의 시작. 한경수는 주방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반찬 그릇과 국물이 말라붙은 냄비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새벽 5시 47분.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떠졌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이미 20년 넘게 몸에 박힌 습관이자 저주였다. 경수는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 위에는 아내 혜진이 어제 백화점에서 사온 쇼핑백들과 뜯다만 택배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내 김혜진은 아직 안방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다. 늦잠을 자는 이유는 뻔했다. 어제 새벽까지 OTT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경수는 어젯밤 혜진이 드라마 주인공을 보며 내뱉던 그 비릿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유, 진짜 맞벌이 여자들 보면 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아침부터 애들 팽개치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퇴근해서 또 집안일하고 난 정말 그렇게는 못 살아. 여자가 도끼가 저렇게 서려서야 어디 가정에 복이 들어오겠어. 암만 돈이 좋아도 난 저런 비루한 삶은 절대 선택 안 해. 내가 이 집 지키고 있는 게 당신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그 말을 듣던 순간 경수는 불쑥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돌아올 며칠간의 냉전과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찬란한 커리어를 포기했는데 라는 식상한 레퍼토리를 감당할 기운이 없었다. 그는 오늘도 비겁한 침묵을 택했다. 큰아이 지은이가 자취방으로 나간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혜진은 이제 25살이 된 딸이 더 이상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아직도 육아하던 시절 이야기를 반복하며 희생이라는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하지만 지금의 혜진은 낮이면 친구들을 만나 백화점 쇼핑을 하고 저녁이면 TV 앞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당신 벌써 가. 갑자기 열린 안방 문 사이로 혜진이 나왔다. 구겨진 티셔츠에 늘어진 바지, 부스스한 얼굴.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경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갈 준비 거의 다 했어. 더 자지 왜 나왔어? 경수가 무심하게 대꾸하자 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미안. 오늘도 아침을 못 해줬네. 요즘 내가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파서. 진짜 미안해. 내가 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경수는 이상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집안일을 안 한 건 아내인데. 아픈 아내를 두고 출근하는 무심한 남편이 된 것 같은 압박감. 경수는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으면 돼. 2점, 잿빛, 출근길과 뒤틀린 보상심리.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던 경수는 지난 주말 친구 부부와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친구 정우 부부는 맞벌이였다. 둘 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생활을 했다.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도 즐기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도 다녔다. 그날 혜진은 그들이 부러운 듯 내내 그들의 생활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저렇게 맞벌이 하니까 넉넉하게 살지. 좋겠다. 우리 집은 여보 월급만 바라보고 사니 내 팔자가 참 기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는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혜진은 맞벌이가 부럽다면서도 자신은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녀는 일하는 여자를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급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전업주부 생활을 고귀한 선택으로 포장했다. 경수는 왜 아내가 그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이해했지만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경수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지하철 밖 풍경이 흐릿하게 흘러갔다.
그의 마음속에선 그날의 혜진 말이 맴돌았다. 맞벌이 여자가 불쌍하다.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경수는 답답해졌다. 혜진이 직장을 그만둔 건 결혼 초반, 아이를 잘 키우겠다며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당시 그녀는 전도유망한 카피라이터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혜진은 자신의 삶이 마치 타인의 선택에 의해 희생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경수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일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집안을 제대로 관리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런 기대를 내비치는 것조차 이제 그는 꺼려졌다. 한 번 말이라도 잘못 꺼냈다간 혜진이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해서 말도 안 섞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3. 어수선한 저녁, 쌓여가는 불만. 경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부엌 싱크대엔 아침에 봤던 설거지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릇과 냄비가 쌓여있는 모습에 경수는 잠시 멈춰섰다. 당신 왔어. 저녁 시킬까? 혜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가 그릇을 헹구는 소리가 거실 TV 소리와 뒤섞였다. 오늘 낮에 선이랑 카페 갔었는데 걔네 남편이 이번에 제네시스 신형 뽑아줬대. 여보, 우리도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혜진이 설거지를 하는 경수의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순간 경수는 손을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아내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경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맞벌이 여자는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아내, 집안일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상황이 정상인가?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결국 경수는 다시 몸을 돌려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말했다. 맞벌이 여자들은 정말 불쌍해. 난 그런 삶 못 살지. 경수는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맞벌이 여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싶은 것뿐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경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말과 자신의 답답한 현실이 뒤섞이며 그를 깊은 침묵으로 끌어내렸다. 오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4세 한경수, 서울 강서구 24평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다. 중견 기업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불안하다. 금요일 저녁, 경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다. 정리되지 않은 빨래들이 소파 한쪽에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빈 커피잔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가 독립한 후 집안일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오히려 집은 더 어수선해졌다. 경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젠 아이를 돌볼 필요도 없고 시간이 넘칠 만큼 많은데 왜 집안은 매일 엉망인지. 혜진은 오늘도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 생긴 백화점에 다녀왔다고 했다. 하지만 설거지와 빨래는 그대로 방치된 채였다. 소파에 기대에 눈을 감으니 문득 과거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28살의 혜진. 그리고 뒤바뀐 약속. 28살이었던 혜진은 당시 작은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경수는 혜진이 일할 때의 열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야근이 잦고 힘들어도 자신의 일이 좋다고 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혜진은 어느 날 단호히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래. 아이한테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일하면서 제대로 못 챙기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경수는 그녀의 선택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 나도 회사 일 더 열심히 할게. 그때만 해도 경수는 혜진이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챙기고 자신은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당연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년 동안 혜진은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을 만들고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시절의 혜진은 가끔 경수의 퇴근이 늦어질 때면 지친 얼굴로 기다리며 말했다. 힘들긴 해도 내가 이렇게 애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시점부터 혜진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도 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깊게 신경 쓰는 일도 줄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며 친구들과의 모임과 쇼핑을 점점 더 자주 나갔다. 경수는 그런 변화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아이가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혜진은 자신의 삶이 희생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과장쯤은 됐을 텐데 애 키우느라 내 커리어 다 망쳤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수는 묘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그만둔 건 너의 선택이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마치 나 때문에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 거지? 경수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혜진이 자신의 선택을 마치 남에게 강요받은 희생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5점. 지은의 방문, 그리고 터져버린 갈등. 토요일 아침, 딸 지은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소식에 경수는 전날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아이가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를 기대하며 조금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대는 작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식탁 위는 어지러웠고 거실 소파엔 며칠 전에 걷어둔 빨래가 그대로였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혜진은 아침부터 바쁜 듯 보였다. 하지만 정작 바쁜 이유는 집안 정리가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섰다. 아빠, 저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밝았다. 혜진은 반가운 얼굴로 딸을 맞았다.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어? 아니, 아침 안 먹었지. 뭐 먹을 거 있어? 지은은 자연스럽게 주방을 둘러보다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식탁 위에 놓인 데워진 반찬과 정리되지 않은 거실, 그리고 소파에 쌓인 빨래들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숨기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집에 시간 많잖아. 좀 치우고 살면 안 돼? 지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엔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경수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 있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을 해? 혜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림,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당황한 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때문에 엄마가 집안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혜진의 말에서 익숙한 레퍼토리를 또다시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혜는 난감한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 내가 잘못 말한 거야?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엄마가 좀 예민해진 것 같네.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자. 경수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TV를 껐다. 갑자기 찾아온 정막 속에서 지은이는 자리를 잡고 앉아 전자레인지로 데워진 반찬을 말없이 먹었다. 경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솔직히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나. 누군가는 저런 소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또 싸우기 싫어서 피하고만 있었으니까. 경수는 혜진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떠올렸다. 분명 그녀의 마음 한쪽에 미안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미안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늘 희생이란 말을 써가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결국 상대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6점 친구 부부와의 식사 그리고 자격지심. 토요일 저녁 경수와 혜진은 부부 동반으로 친구 부부와 식사를 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친구 부부인 정우와 그의 아내 민정은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였다. 와인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정이 최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호텔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우가 덧붙였다. 민정이랑 둘 다 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혜진은 그 말을 듣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여유로운 건 부럽긴 하네. 근데 맞벌이 하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오히려 돈 못 모은다던데. 혜진의 말이 순간 식탁 위에 작은 침묵을 가져왔다. 민정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씀씀이는 커지죠. 그래도 둘이 보니까 여행 같은 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혜진은 한마디 더 보탰다. 그래도 맞벌이 하면 집안을 신경 쓰기 쉽지 않지 않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매일 집밥 해 먹였거든요. 그게 애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수는 아내의 표정에서 어색함과 자격지심을 읽었다. 혜진이 매일 집밥을 차렸다는 건 과장이었다. 배달 음식이 더 많았다는 걸 경수는 잘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은 말했다. 역시 맞벌이는 여유롭겠지. 근데 난 아직도 허리 아프고 체력도 안 돼. 그동안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는데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경수는 입을 다물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속에서 작은 분노가 치솟았다. 너는 허리가 아프다고 매일 말하면서 백화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는 거냐? 아이 핑계는 도대체 언제까지 될 거야? 그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간신히 삼켰다. 7점 마지막 폭발. 그리고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어느 수요일 저녁, 경수는 퇴근 후 방치된 택배 박스들을 보며 결국 무너졌다. 당신, 진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경수의 말에 혜진은 당황했다. 뭐가? 갑자기 왜 그래? 경수는 신발을 벗으며 다시 말했다. 우리 현실을 좀 보자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퇴직금은 바닥날 텐데 당신은 맨날 맞벌이 불쌍하다면서 돈 쓰는 것만 생각하잖아. 혜진의 얼굴이 금세 불편해졌다. 지금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지은이 키우느라 희생한 게 얼마인데. 경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제발 희생 얘기 좀 그만해. 지은이는 벌써 25살이야.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건데?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혜진은 소리쳤다. 내가 내 인생 포기하면서 살아온 게 잘못이야? 경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강요했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은데 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 쓸 생각만 하냐고. 혜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결국 내가 돈 안 버는 게 불만이구나.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고 욕심만 내는 게 문제라고. 내가 평생 벌어다 줬는데 넌 왜 항상 부족한 것만 봐? 혜진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 난 당신한테 짐이지. 당신 인생 망친 사람이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경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혜진이 말했던
희생은 이제 그에게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자신의 불안을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경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